코로나19로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족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을 호소하면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누구나 층간소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일명 귀트임이 시작되면서부터 괴로움을 겪는다는데요.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어느 순간 소리를 인지하게 되고 그때부터 청각이 예민해지면서 갈수록 특정 소리만 크게 들리는 현상입니다. 영국의 인지과학자 콜린 체리는 이를 이른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명명했는데요.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장에서도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관심을 갖는 소리만 집중해 선택적으로 듣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칵테일 파티 효과가 층간소음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정한 소리에 예민해지면서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고 심한 경우 신경계 이상과 불면증, 우울증, 불안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진동음,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 등 낮고 묵직한 저주파 소음이 벽과 바닥을 타고 더 멀리 퍼지니까요. 공동주택에서는 진동으로 설정된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 게 좋고요. 발걸음 소리가 크다고 생각되면 소음 방지 매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신어서 층간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들도 보복 소음을 내거나 직접 찾아가 항의하면 갈등만 더 심해지니까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시고요.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울음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다. 그런 신고를 받고서 나가서 이제 확인한 거죠. 태블릿 PC에 연결해서 틀어놓고서 출타를 해버리는 거죠.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전년보다 61%나 급증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이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아닌 시험실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셌는데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지난해 완공을 앞둔 아파트를 찾아가 무거운 타이어를 바닥에 내리치는 방식 등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실제 한 건설사는 최근 인테리어만 남은 아파트 내부에서 실시한 소음 측정에서 합격점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시험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와도 정부는 보안공사를 권고할 뿐 강제할 수는 없어 논란은 여전합니다.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선 바닥 두께 기준을 높이거나 기둥식 구조로 집을 지어야 하지만 이 역시 비용 상승이 문제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살면 이웃집에서 변기물을 내리거나 수도를 사용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나는 물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할까요? 법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범위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 제2조에서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 전달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되는데요. 수도를 사용하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해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라든지 보일러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기계 소음도 층간소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주택이 층간소음 분쟁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현재 층간소음 관련 법률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구가 한 집에 사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서 갈등이 생겨도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 등 분쟁 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웃분쟁조정센터에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소음에 취약한 건물의 구조도 지목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이 적은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 알아볼까요? 먼저 관리사무소나 공인중개사에 문의해 아파트 구조를 알아보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벽이 천장을 받치는 벽식 구조와 기둥과 보가 천장을 받치는 기둥식 구조로 나뉘는데 소음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는 기둥식 건물의 층간소음이 덜한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비싸다 보니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벽식 구조가 보편화했고요. 층간소음 문제가 떠오르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기둥식 구조로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바닥 두께도 소음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지난 2005년 7월에서야 중량 충격음 기준이 생긴 데다가 바닥에 까는 슬래브 두께 규정도 벽식 구조의 경우 21cm로 늘어났고요. 그 이전에 승인을 받고 지은 아파트는 대체로 슬래브 두께가 12에서 18cm로 얇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5년 전부터는 층간소음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이때 이후 지어진 건물은 소음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소리를 차단하는 차음제 소재 등 다른 기술적인 문제의 영향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무엇보다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이라도 이웃을 배려하지 않으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